다시 찾은 소박한 일상.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악몽 같았던 지난 2년여의 세월. 이제는 그 시간들을 끝내야만 한다. 경찰서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비밀.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도 성은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어야 그가 나타났는데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그래 돈은 좀 어째 맞춰지드나? 일단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래 얼마나 되드노? 3천만 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알지? 아이고 당연하지. 내 두 번 다시 니한테는 아쉬운 소리가 낫기다. 야 그래도 내한테는 니 뺏게 더 있나? 은진아 고맙다. 니 알지? 내 사업 잘... 아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 되면은 내 그때 얘기할게. 또다시 되풀이되는 약속. 아무튼 고맙다. 그럼 내 먼저 일어날게. 그러고 이거는 내가 안 잊고 기억할게. 니는 사방님 가신다는데 표정이 와 글로? 그럼 내 이제 진짜 간다. 나중에 연락할게. 기약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계속될지 은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로부터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무슨 영문에서인지 경찰서에 있는 차수혁.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는데 이었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성은진이 나타났다. (6년) 만에 다시 경찰서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 아주머니, 저 사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좀 따라오세요. 어이 성은지,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나?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6년이란 시간과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6년의) 시간을 풀어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수사팀은 조속히 조사에 들어갔고 성은지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놓았는데 그 사람 처음 만난 게 98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는요. 한사코 거절하는 성은지를 데리고 윤정이는 집 근처의 술집을 찾았다. 참, 아유 여기까지 기어코 들어왔네. 아이고 맥주 한잔 하자는데 누가 잡아간다 하더나. 참말로 유별스럽다. 우리도 이런 낙은 있어야 안 되겠나? 여기요. 초등학교 동창이자 이웃 사촌간이었던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연히 은진을 만나던 윤정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둘은 그렇게 오랜만에 조촐한 자리를 가졌는데 시원하다.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아. 내가 뭐랬노? 가끔씩 이렇게 스트레스도 확 풀어야 된다니까. 근데 네 남편 철밥통이겠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사노? 나는 니만 보면 내가 더 답답하다. 너 지금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아니면 욕하는 거야?
모처럼 만에 가지는 이런 자리가 그저 즐겁기만 했던 성은진. 그때였다. 네, 윤정입니다.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어머, 수혁 씨. 아, 그래요. 아니, 친구랑 집 앞에서 간단하게 한잔 한다. 예.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오실래요? 예. 누구야? 애인이야? 나 먼저 일어날까? 아유, 언진 씨. 오버하지 말고 앉으세요. 윤정이는 남편의 사업상 잠깐 만났던 사람이라며 그를 소개했고, 그리고 몇 분 후 차수혁이 도착했다. 여기요. 아이고 뭐 나는 한잔 한다고 하길래 당연히 소주인 줄 알았지. 맥주는 생각도 못했네. 아 근데 이름이 계시네요. 인사하세요. 성은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수혁입니다. 저 이거 다 마시죠? 그 날도 추운데 우리 나가서 소주나 한잔 합시다. 좋아요, 좋아.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전 이만. 아유 참 아유 은진 씨 요즘 그 아침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어? 저기 간단하게 딱 한 병만 비워 갑시다. 예? 갑시다. 그것이 차수혁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됐다. 어제의 안부를 묻는 차수혁의 문자. 성은진은 이런 상황이 갑작스럽기만 했는데,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은진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늘 친절한 태도로 그녀의 환심을 샀다. 그렇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한 남편의 아내이자 엄마라는 자리, 모두가 당연시 여겼던 존재였지만 차수혁만큼은 달랐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알 수 없는 감정.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1년 동안 계속됐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차수혁은 차수혁 요청에서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수혁은 처음부터 최대한 친절하고 사내답게 행동을 하면서 성은진의 한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성은진이 주부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복이라든지 고급 배류 등을 여러 번 선물하고, 그래서 성은진도 서서히 마음을 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미 그 처음부터 차수혁은 성은진의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차수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던 차수혁. 만난 날도 아닌데 왜 보자고 그러셨어요? 우리 일단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는 다짜고짜 성은진을 끌고 가는데, 아파요. 네. 말 말고 따라온나? 1년 동안 떠받들어 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노? 오늘은 네가 내한테 봉사한다 치고 나 따라온나? 드디어 드러난 그의 실체. 그녀는 차수혁의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는 억지로 성은진을 외진 골목으로 끌고 왔다. 왜 이러시는 건데요, 차수혁 씨? 아이고, 아가 둘이나 있는 아줌매가 그걸 몰라서 묻나? 따라온나? 그 더러운 꼴 당하기 전에. 순식간에 폭발하고만 그의 분노. 그렇게 그녀는 강제로 끌려가고 말았는데, 평생 되돌릴 수 없는 하루가 되어버린 시간.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에 무너지고 말았다. 와 오는데, 어? 니도 이미 예상했던 일 아이가? 우리 엔조이 아였더나? 그동안에 우리 너무 정신적 교감만 했다 아이가? 뭐 본래 사람도 동물이라던데.
본능에 충실해야 안 되겠나? 그자. 가끔 이런 식으로만 만나주면은 내가 더 이상 귀찮게 안 왔구만.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고 내가 또 연락할게.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1년 동안 그를 믿었던 대가는 지독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간들 앞에 몸서리쳤다. 차수혁은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바보도 아니고, 예? 형사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이소. 끌리 갔다든지 뭐 싫다는데 남자가 억지로 그랬다든지 그거요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저는 뭐이고 하여튼 뭐 할 일도 없고 사업이 얘기한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이상하게 부풀려갖고 하여튼 간에 요새 드라마가 대한민국 아줌마들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다. 아휴, 내 진짜 더럽게 걸려가지고. 아휴, 씨. 차수익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성관계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이라며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완곡하게 부인했는데요. 이렇다 할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저희 수사팀은 그런 차수익의 태도에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한 달 동안 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다. 힘들게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난 은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여보세요? 니 좀 나온나?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네? 미리 겁먹지 말고. 오늘은 그 일이 아니고 내가 니한테 부탁할 게 좀 있었어. 집 근처인데 좀 나온나? 얘기 좀 하자. 자신의 생을 쥐고 흔드는 위험한 사람. 하지만 비밀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던 은지는 순순히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야, 나오라고 하니까 총알같이 나왔네. 어? 딴 게 아니고 니 돈 한 2천만 원 없나? 제가 그만한 돈이 어딨어요? 와, 누구 남편 잘 나가는 공무원인데 그만한 돈이 없나? 내가 그 전에 말한 인도네시아 사업 때문에 그런다. 물건만 들어오면 바로 갚아줄게. 돈 없어요. 와, 니 무섭네. 어? 돈 빌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래 바뀌나? 네가 세게 나오겠다면은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전에 갔던데 그거 좋지? 내가 너희 남편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남편하고 같이 한번 가봐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렇게 차수에게 범행 대상이 되고만 성은지. 아이고 갚는다 이까네. 니는 비밀 지켜서 좋고 나는 사업 일으켜서 좋고. 그 어차피 물건만 수입되면 바로 갚을 돈인데 우리 골치 아프게 살지 말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자신의 판단은 틀렸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된 거라고요. 제가 정말 바람 피웠다면은 이렇게 신고를 했겠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녀는 지난날의 기억에서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차수혁은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 아니 자기가 애인 도와준다고 돈 내준 긴데 협박은 무슨 협박입니까? 예? 하, 진짜 형사님도 남자지 예? 지는 진짜로 억울합니다. 예? 팽팽히 맞서는 두 사람의 진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계속되는 그의 협박. 이제는 그녀에게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계약하시게요. 이러시면 또 손해신데. 차수익은 몇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했고 그렇게 그의 협박은 해를 넘어가고 있었다. 얼마 전 또다시 3천만 원을 요구한 차수혁. 적금까지 해약한 성은이는 어렵사리 돈을 마련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차수혁에게로 흘러들어간다. 1년에 걸쳐 성은진에게서 모두 6천만 원을 갈취한 차수혁. 그는 언제나 사업을 핑계대며 성은진에게 돈을 요구했고 사업이 성공하면 갚아주겠다며 성은진을 부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보세요? 은진아. 얘 너희 남편 직장 앞이거든. 그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성은진. 그런 그녀가 남편 몰래 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났던 은진은 이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1,000단. 걱정 마라.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근데 별일이다 야. 네가 돈을 다 빌리고. 네 혹시 신랑 몰래 뭔 사고 친 거 아니지? 아니야. 그의 협박은 2년이 넘도록 계속됐다. 그는 2년 동안 총 10회에 걸쳐 8,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했고 그동안 성은진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차수익은 강경한 것을 미끼로 계속해서 성은진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약 2년에 걸쳐 계속해서 성은진을 협박했고 가정에 있었던 성은진은 가족들에게 차수익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는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에 신고를 꺼리고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수사를 해 나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묻혀버렸을 단 하나의 비밀. 그 비밀은 성은진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그런데 신고는 왜 이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하도 협박을 해서 겁이 났어요. 근데 2001년인가 마지막으로 300만 원 빌려가고 난 뒤 연락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왠지 상습범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성범죄와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놓은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고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바로 지워버렸거든요. 다녀와요. 2001년을 마지막으로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산 세월. 그 세월이 8년이었다. 불현듯 은지는 지금쯤이면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은지는 또다시 시작될지도 모를 고통 앞에서 망설였다. 지옥 같았던 8년여의 세월. 그 순간 은지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고통의 무게를 드러내고 싶었고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다. 경찰서죠? 결국 성은지는 차수혁을 신고하고 마는데 처음 성은진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터라 그녀가 가지고 있던 차수익의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체한 통장 번호 등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후였고 어디에서도 차수익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수사팀은 전국에 차수익의 지명수를 내리는 한편 각서와 연계해 공제 수사를 해 나갔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잡아옵니까 사람을? 아 미치겠네. 아니 말을 해줘야 될 거. 그날 오전 전국에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차수혁이 지하철에서 불신 검문에 적발됐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차수혁. 그로부터 얼마 후 차수혁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받은 성은진이 급히 대구에서 왔고 드디어 두 사람이 한자리에 마주하게 됐다. 형사님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요 진짜로 억울합니다. 아휴. 조사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차수혁. 2003년도에 하나 있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하나 하고 2005년도에 차수혁 씨 자꾸 결백 하시는데 본인 주장을 믿기에는 전과가 너무 많고 네? 송금한 통장, 네? 보소장, 자필 차용증, 증거물로 다 나와 있는 상태고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한 번 하셨네. 피해자가 본인 은밀한 특징까지 신체 특징까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화장실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더 이상 그가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지난 8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차수혁. 그는 결국 상습 협박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가정주부의 피해자들이 본 사건과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까 두려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이와 유사한 피해자가 있으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피해 신고를 해서 피해자를 검거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연한 만남이었다. 여자는 그 만남을 인연이라 생각했고 함께한 세월을 운명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지옥 같은 시간만이 남았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살았던 여자. 이제 비밀은 털어놨지만 그녀는 상실한 또 다른 이름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